일단 할당제 폐지 부분에 대한 우리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이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나는 기회가 많은 수도권에서 태어났고 또 누군가는 또 저기 별로 저발전 상태 지방에서 태어났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각자가 능력을 개발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 단계 예를 들면 뭐 국가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어디 회사에 취직할 때 평가받 기준으로 보면 과연 동등하게 기회를 누렸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지점은 저는 뭐 교수님 지적처럼 전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신분제 사회에서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능력주의로 포장된 이런 사회에서는 그게 다 각자가 만들어낸 능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부채의식도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그 점은 매우 공감할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하신 이 자리에 여러분 와 계신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일부만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아쉽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 정동 1928이라는 건물입니다. 한국의 굴곡진 근현대사 100년을 고스란히 함께한 아주 의미 있는 건축물입니다. 후보님, 이곳에 오시니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제 연말 되면 이제 빨간색 자선 남비를 든 구세군을 많이 보게 되는데 구세군이 이제 출발한 역사적인 장소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함께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 더 많이 모시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유, 지금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정치학과 마이클 샌더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Hello, Professor Sander. Can you hear me? Hello, Michael. Can you hear me? Yes. Yes. Okay. Miss Kang. 네, I can hear you. Good to be with you. 감사합니다. It's 잘 really 듣고 good to 있습니다. finally see you kind of in person, right? Trouble with the 만나게 audio, 되어서 so perhaps they 굉장히 can increase the volume 반갑습니다. of.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 통역사분들의 Sure. 그 음량을 높이실 수 있을까요? 통역 음량 조금만 좀 높여 주시겠어요? Hello, it's a great pleasure to be 안녕하세요. with you. Good to meet you, 지금 Miss.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함께 대담에 참여하게 되어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교수님의 책을 정말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을 만큼 교수님의 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네. 제 팬이라니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교수님께서 이제 공정하다는 게 과연 보기만큼 공정한가라는 그런 의문을 또 제기해 주셨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 의제와 정말로 너무 일치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께 정말 우리 사회 또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 또 양극화로 인한 저성장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정의와 공정의 관계가 과연 어떠하냐. 그러면 공정한 것은 과연 정의로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대한민국 Well, thank you for the question. 그런 And 질문을 해주셔서 It's impressive, 감사합니다. and I'm struck by 제가 this 한 가지 every 감명받은 time I 것은 come to that among the 제가 general, 한국에 가게 there 되면 seems to be a 한국에는 굉장한 about what makes 열- fair society. 토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What makes 무엇이 for a just 공정인가, society. 어떠한 것이 I've 정의로운 seen in 사회인가에 관한 surveys of public 것인데요. opinion 그 in 한국 South 사회의 Korea 민심이 어떠한 that 것인가를 many Koreans 제가 봤을 believe 때에는 that the 많은 대다수의 inequality 한국인들이 한국이 굉장히 mean 지금 that 불평등한 Korea 사회라고 falls short of 생각하고 being a 있습니다. fair. 불공정한 And I'm 사회라고 actually 생각하고 있는 impressed by 것이죠. those surveys because 저는 그 설문조사의 They 결과에 show 굉장히 놀랐습니다. that 이러한 the public in 결과는 Korea, 사회가 that you see 지금 in many societies 격화되고 있는 around the world, 빈부격차에 certainly in my 대한 own, 문제, 지금 전 certainly in 세계적으로 South 이러한 Korea, 문제를 겪고 있죠. and in most democracies. And 이러한 문제를 지금 what I've tried to do 해결하고자 in 하는 the recent book, to come to your 많은 question, 고민을 하고 Mr. 있다는 Lee, is 것입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공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이러한 사회 체제에서 기득권 계층에 진입한 사람들의 자신들이 성공에 결국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믿고 이러한 자만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제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러한 지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가장 먼저 빈부격차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전 교수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이제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저성장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들이 이제 특정 소수에게 지나치게 편중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은 그 자원과 기회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제 결국 의욕을 잃고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더라라는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엄청난 많은 자본, 정말 높은 교육 수준, 충분한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정체되고 또 성장의 정체는 결국 기회의 부족을 초래하고 기회가 부족하면 결국 이제 새롭게 이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청년 세대들은 작은 기회를 놓고 많은 사람이 경쟁을 하니까 결국 경쟁에서의 탈락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 속에서 기회를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좀 관대해질 수 있었는데, 즉 정의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높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기회가 적으니까 경쟁이 전쟁이 되고 또 친구는 적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정말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아지고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많이 분노하고, 그래서 오로지 이제 시험 본 최종 결과만으로 결과를 내야지 왜 소수나 약자들을 배려하느냐, 이런 생각까지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점을 우리 교수님께서는 외형적으로는 공정해 보여도, 즉 형식적으로는 공정해 보여도 실제로는 그게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런 능력주의에 대한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은 대선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능력주의가 이러한 낙하산주의나 이러한 기존의 불평등에 대한 대안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자리에 대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모의 배경이나 가족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노력과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 성공한다는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능력주의를 믿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날 능력주의를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누가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누가 더 명성이 높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명성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어떠한 성공으로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사람의 인생의 꼬리표를 달게 해준다면, 이러한 수능을 통한 이러한 입시 경쟁은 결국에는 부유한 계층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위권의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들은 결국엔 부유 계층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한 능력주의의 시작이 이러한 불평등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의 현실입니다. 아이비리그의 대학의 경우에서는 누구나 다 경쟁할 수 있는 기회는 전부 다 SAT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아이비리그 대학의 경우에는 미국 상위 계층 1%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의 입학생 수가 나머지 하위 50%의 계층의 입학 학생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능력주의는 결국에는 평등보다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더욱 가져오게 된 현상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 관심 있게 본 한국 드라마는 스카이 캐슬인데요. 굉장히 치열한 그 한국의 입시 경쟁을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오징어 게임도 제가 봤는데요. 지금 국제적으로 엄청난 큰 반향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 능력주의에 대한 엄청난 결함 그리고 그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패배감을 잘 나타내주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한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봤을 때 이것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께서 보셨다는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우리 입시제도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학력 수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결국 부모들의 경제력 수준과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는 게 사실 통계적으로도 드러나고 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아주 극단적으로 발휘되는 게 사실 학력주의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그 예외가 아닌 것 같고, 이제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되는 것 자체가 이미 불평등 자체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적확한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보통 우리는 법학에서는 저는 법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법학에서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형식적 공정.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공정하냐? 형식적으로 평등한 것이 실질적으로 평등하냐?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출발점에서의 평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출발점 자체가 불평등하다. 형식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형식적 평등에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점을 조금씩은 좀 바꿔주자라고 한 거죠. 예를 들면 장애인은 좀 앞에서 출발할 수 있게, 또는 가난한 사람은 공부할 기회가 적으니까 이제 일종의 할당을 해가지고 이건 가난한 사람들끼리의 경쟁에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사회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소수 인종에 배려한다든지 또는 뭐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또 지역 배려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사실 그런 할당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쉽게도 최근에 이제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조차도 배려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경쟁의 결과물만 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자라고 해서 이 할당제,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할당제를 통째로 폐지하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는 이제 지금 당장의 정치 현실에서 유력 정치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할당제를 없애야 된다. 오로지 하나의 기준만으로 최종적인 각자의 능력이 평가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좀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이 점에 대한 혹시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가 대체 뭘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이유는 공감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격렬해지면서 과거에는 경쟁이라는 것이 누가 좀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또 경쟁했으면 약간 부족한, 약간 모자란 자리를 차지하지 아예 배제가 되거나 아마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쟁에서 탈락하는 건 곧 죽음이다.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마치 오징어 게임 속의 경쟁자들처럼 내가 살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 기회는 딱 한 개밖에 안 남는다. 나머지는 455명은 결국 탈락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매우 잔인해지고 격렬해지고, 또 그런 삶을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인들이 겪다 보니까 공감도가 매우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일단 할당제 폐지 부분에 대한 우리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나는 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가장 최근에 우리의 경제에 이러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보면 승자와 패배자들로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제가 양극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소득과 부에 관한 불평등을 보자면 결국엔 승자들의 자만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것이 모두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기득권 계층에 대한 어떠한 책임의식이나 주체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성공에 운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성취와 성공에는 많은 운이 작용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나 훌륭한 교사님이나 이러한 다른 사회 지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이 오만과 자만에 빠지게 되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명성 있는 대학교에 입학한 학벌이 좋은 엘리트 계층들은 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입학했고 성공했다. 이러한 태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서 포퓰리즘이 유행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러한 상위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회적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러한 빈부격차의 문제도 있겠지만 노동에 관한 존엄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가 이러한 사회적 반감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다른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잘 간과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나 간호사, 그리고 창고 물류 직원 등 우리가 평소에 간과했던 이런 분들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그에 마땅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 그리고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책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추첨 제도가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그 점에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한지는 좀 차치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이제 최종 결정 지점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이제 시험 성적으로 모든 결정을 다 하는 거죠. 순서를 매겨서 가장 앞선 사람에게 0.001%라도 앞선 사람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준다. 이제 이게 과거에는 매우 이제 공정했던 것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태어날 때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났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이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나는 기회가 많은 수도권에서 태어났고 또 누군가는 또 저기 별로 저발전 상태의 지방에서 태어났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각자가 능력을 개발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 단계 예를 들면 뭐 국가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어디 회사에 취직할 때 평가받 기준으로 보면 과연 동등하게 기회를 누렸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지점은 저는 뭐 교수님 지적처럼 전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든 곳은 더 많이 배려한다. 더 짧은 곳은 더 길게 지원해 준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영역에서는 경쟁 자체가 무한하게 단일한 기준에서 일어나지만 정치는 자원을 재분배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의 룰에서 실질적 평등이 가능하도록 형식적 공정이 아니라 실질적 공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혹시 추첨제라고 하는 게 이제 과연 현실 사회에서 실현이 가능할지 하나의 정책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는 한번 교수님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학 입학 추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굉장히 획기적인 제안입니다. 하버드나 예일대학교나 서울대학교와 같은 이런 명성이 있는 대학교의 경우에 제 책에서 제가 시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스탠퍼드와 하버드 대학교, 이러한 명성이 많은 대학교에는 입학의 지원자 수를 고려했을 때 합격자, 입학자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러한 학교에 지원하는 자의 규모는 5만 명 정도인데요. 그 중에 2만 명이나 2만 5천 명 정도라도 상당수의 많은 지원자들이 제가 생각하는 입시 추첨제의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책에서 논의한 대로 이러한 입시 추첨제는 보다 더 공정한 입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제가 책에서 제안한 것은요. 이러한 명성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것에는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운에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지하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나친 입시 경쟁이 이러한 학생들에게 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입시 제도와 같은 이런 경쟁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감정적이나 정서적으로 엄청난 패배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런 입시 경쟁에 참여하는 이런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밤에 늦게 자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하지만 그리고 이를 통해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저희 학생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자아와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이런 능력주의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이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가치에 관한 꼬리표를 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나게 해주는 어떠한 장치이기 때문이죠. 교수님 말씀과 그다음에 전에 이제 책에 기술된 내용들을 보면 차라리 신분제 사회에서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능력주의로 포장된 이런 사회에서는 그게 다 각자가 만들어낸 능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부채의식도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그 점은 매우 공감할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에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첨 요소가 조금은 가미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0.01 소수점까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등급제라고 하는 걸 도입해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은 하나의 A 등급, 이제 B 등급, C 등급 이렇게 나와서 이 안에서는 점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게 있긴 합니다. 추첨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추첨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능력, 각자의 개인적 능력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결코 각자의 개인적 능력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점들은 앞으로도 조금씩은 교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 같긴 합니다. 근데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의 이제 표현 방식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평등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정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공정해 보이는 것들 실질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처럼 보이는 것들이 경쟁을 좀 촉발하고 이제 개인의 이제 성취욕을 채워 나가는 데서 매우 유용한 역할을 했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성장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최근에 이제 경쟁이 격화되고 이제 성장이 좀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아마도 이게 이제 부작용 측면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저성장 문제 그리고 앞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또 미래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금 현재 이 좀 능력주의로 포장된 이 불공정이 좀 앞으로 경제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그 고견을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근 몇십 년 동안 일어난 현상은요. 시장 경제, 시장 중심 경제에서 시장주의 사회로의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장주의 경제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가 시장 중심으로 운영되게 된다면 이러한 사회에서의 시장주의적인 생각은 굉장히 불평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토스터나 자동차나 이러한 모든 재화들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공의 삶, 헬스케어나 이러한 사회 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도덕적인 가치가 아닌 자본주의적 시장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데요. 의료나 교육, 그리고 존엄성, 그리고 동등한 시민권, 적정한 삶의 수준의 보장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성공적인 대학에 입학하고 그것을 졸업한다는 것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교육과 의료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서는 현재 기존의 시장주의적인 관점보다는 우리가 공동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공동의 선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공선이 있는 사회라면 사회 구성원 각자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무엇을 소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부채 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서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중에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각자가 부채 의식을 가져야 된다. 내가 만들어낸 성공의 결과물이 결코 나 혼자만의 노력의 결과물은 아니다. 모두에게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우리 사회, 전 세계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상당한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고 또 어쩌면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 때문에 이제 생산성이 매우 많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엄청난 생산성 이걸 과연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예 누군가에게로부터 주어진 그것들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이제 교수님의 지적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그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경로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 길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일은 결국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역시 우리 청년들이 사실 기회 부족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고, 예를 들면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면 아예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탈락해버린다라는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정치가 이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해결책을 낼 수 있을까? 첫 번째, 정말 완전한 해결책을 내서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까라는 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정치의 몫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되는가? 아까 이제 시장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장 중심을 넘어서서 시장주의. 근데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고 또 룰을 조정하고 또 그 룰이 지켜지도록 관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제 생각에는 제가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인데요.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 구성원들이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방금까지는 이제 대학 입시의 경쟁과 그리고 입학에 관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과 더불어 다른 존엄성이 있고 대안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러한 명성이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지 않더라도 적정한 삶의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공정이라는 착각의 책을 만들 때 제가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요, 결국엔 이러한 명성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미국 사회가 대학들에게 지원하는 재정적인 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1640억 달러나 되는데요. 하지만 기술적인 훈련이나 취직을 위한 교육에 대해 배정하고 있는 예산은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 훈련과 직장의 취업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인재들은 세계 무역이나 기술 그리고 취업 훈련에 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고 또한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서라도 이런 것을 프로그램들을 통해 취업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존중과 이런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아주 훌륭한 해결책이 됐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해결책은요. 또 기술주의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이런 기술주의적 전문가 중심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기술주의가 모든 만능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주의는 사실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술주의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는 것은 기술주의보다는 이런 일반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체되지 않게 될 것인가, 그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노동자들의 사회적 존중과 노동의 존엄성을 정부가 주도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미국과 한국의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약간 제가 이제 엉뚱한 소리일지 혹시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능력주의라고 하는 이제 그 극단적 형태로의 학력주의, 이제 이게 지금은 심각하게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공정해 보이지만 매우 불공정한 결과를 빚어내는 불공정 그 자체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 지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새로운 사회는 어떤 규범에 의해서 어떤 준칙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지를 정하게 될 거라고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대공황 시대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미국의 장기 발전을 만들어낸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십니다. 당시 아마도 기업들은 이제 소위 자유주의적 사고로 능력 있는 사람끼리 결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을 최대화한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독점의 결과로 나타났고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을 만들어냈고 결국 경제적으로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던 거죠. 결국 그때도 아마 각 기업인들은 가장 각자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극단적인 소수에게는 능력을 발휘하는 장이었지만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독점의 폐해, 횡포를 겪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제 국민 전체 입장에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자. 노동자들에게도 1대1, 사용자와 노동자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집단으로 사용자와 대항할 수 있게, 협상할 수 있게, 아니면 단체 행동을 해서라도 요구를 관철할 수 있게 하자는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죠. 또 예를 들면 소득에 대해서 과세, 세금을 최대한 누진적으로 많이 부과하는, 이것도 아마 매우 혁명적인 조치였을 테고, 또는 개인들에게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꼭 생산 효율이 없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보수를 지급하고 또 복지 정책을 만들어서 빵이라도 제공하고, 이런 게 결국은 사회 전체의 부를 늘려서 중산층을 늘리고 미국의 이제 장기적인 이 호황의 토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 또는 자유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저는 공감하고, 교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의 준칙으로 지금까지 통용되는 능력주의는 이제는 이런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 한번 또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치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역할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전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청년 세대들은 정말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주의에 상당히 많이 몰입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시험 성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다 내고 오로지 기회는 거기 시험 성적, 각자가 지금 현재 가진 최종적인 능력치에 따라서 결론을 내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 인재 할당에 대해서도 좀 재고해야 된다. 또는 성 할당제에 대해서도
제고해야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할당제에 대해서도 제고해야 된다. 그거는 사실은 불공정한 거 아니냐. 능력주의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 하나 좀 가르침을 주신다면 제가 어떤 게 있을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연 우리가 대공황을 넘어서서 이제 소위 자유방임주의를 넘어서서 국가가 개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냈고 또 그 후에 다시 또 신자유주의라는 또 새로운 사조에 의해서 또 후퇴 잠깐은 효율을 발휘했지만 결국 후퇴해서 양극화가 심화됐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준칙을 만들어서 어떤 사회로 가야 될지 두 번째로는 지금보다는 좀 더 희망 있는 새로운 사회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미국의 대공황을 해결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을 언급하신 것에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공공 정책이 결국에는 이러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마지막 정책이 되어 마지막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이런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자유방임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가 많이 약화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직장에서의 안전 그리고 적정한 임금 그리고 근로의 환경을 위해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균형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결사 그리고 사용자와의 근로 협상에 관한 기회가 미국 사회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이 없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공황 이전의 자유주의로 회귀해 왔습니다. 1920년대 초반에 독과점 방지주의, 이런 비독과점주의는 이런 대기업들의 노동시장에서의 횡포를 루즈벨트 대통령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개개인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많은 의미를 시사합니다. 이러한 독점과 과점에 반대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은 현재 미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통제하고 우리 사회에 어떠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런 정부가 이런 새로운 뉴딜 정책을 시행하고 또한 정부가 경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재 많은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또 좋은 대안과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재명 대선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 가지 목격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불평등과 불공정의 해결에 관한 커다란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 젊은이들은 현재 도덕적 그리고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딜레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민주주의가 사회 구성원들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사회적 공동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정치적 공동적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것의 문제점은 그리고 비용은 사회적 비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사실 교수님께서 저를 알 리가 없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교수님이 너무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영상에서도 많이 뵙고 또 책도 사실 많이 읽어봤고 또 오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친절한 스승님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다 돼서
정말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실 제가 교수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시간상 너무 촉박한데 괜찮을지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아까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은 제 의견보다는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기후 위기나 그다음에 사실 디지털 전환 뭐 등을 포함해서 정말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큰 이 전환적 변화가 일어날 텐데 결국 이 과정에서도 결국 이제 정의로운 전환, 누군가가 심각하게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전환의 어쩌면 기회를 누리고 전환이 좋은 전환이 된다면 그 결과물도 누리는 그런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또 국가와 국가 간에 앞서가는 나라도 있고 뒤처지는 나라도 있고 또 국민과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말로 지금 말씀하시는 능력주의 체제에서 우선적인 위치, 우월한 위치를 차지해서 기회를 대대적으로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회보다는 오히려 또 거기서 배제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그냥 시간이 길지는 않아서 좀 희망적인가요? 아니면 좀 부정적이신가요? 우리가 to provide 더 more 노력해야 genuine 할 equality of 것은 opportunity. 더 And to address 공평한 the 기회를 inequalities of 제공하여 income and wealth this evening. 지금의 심각해진 But I think for 빈부격차를 that to 어느 be 정도 해소해야 possible, 합니다. to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에 관한 대담보다는 to believe 사회 구성원들의 what 배경에 happened, 상관없이 모든 but also in enabling citizens to 구성원들이 participate, 공공의 선에 참여하고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여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공동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기득권 계층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공공의 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들의 의사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소득을 늘리는 것 외에도 우리의 공공의 삶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부분들을 늘려주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결국에는 투표, 선거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각각의 배경이 다른 각자의 민주 시민들이 모여서 교육 등과의 공동선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통의 목적, 이것을 가지고 공공의 선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빈부격차의 심화 그리고 승자와 패배자로만 존재하는 현재의 민주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대담의 이재명 대선 후보와 참여하여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가를 위한 계획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제가 한국 사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엔 이 정치 철학이라는 것은 굉장한 정의와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학이나 수업에서만 다루어져야 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대담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연대의식, 그다음에 공공선, 또 사회에 관한 이제 부채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되새기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류가 많은 난관들을 겪었지만 결국은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왔던 것처럼 지금 대전환의 상황을 겪은 그 이후조차도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에 우리 교수님과 같이 뛰어나신 세계적 석학들께서 길을 좀 제시해 주시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 길을 만들어서 또 먼저 가고 또 필요한 일들을 또 집행해내면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공정성이 훼손된, 양극화된, 불공정이 일상이 된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했던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 듣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코로나19도 좀 빨리 종식이 되고 또 상황도 많이 호전이 되면 제가 대면에서 한번 인사드리고 또 좋은 말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